어제 오후였어요. 복도에서 민수 씨를 만났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민수 씨, 퇴근해요. 그런데 돌아온 건 차가운 응 한마디였어요. 고개도 안 들고요.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자리에 앉았는데 일은 손에 안 잡혀요. 민수 씨 표정만 자꾸 떠오릅니다. 내일이 무례했나? 나만 빼고 커피 마시러 갔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퇴근길 버스에서도 저녁 먹을 때도 멈추지 않아요. 밤 12시 침대에 누웠는데 천장에 그 차가운 눈빛이 그려집니다. 결국 밤을 꼬박 새우죠. 왜 나만 이럴까요? 남들은 바쁜가 보지 하고 넘기는데 나는 왜 며칠씩 이 생각에 붙들려 있을까요? 내가 원래 멘탈이 약하게 태어난 걸까요? 아닙니다. 단언컨대 아니에요. 여러분의 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마음속 현관 센서 등이 너무 예민하게 설정되어 있을 뿐이에요. 원래 센서 등은 주인이 들어올 때만 켜져야 하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뇌는 길고양이 그림자만 봐도 온 집안 불을 다 켜고 비상벨을 울리는 겁니다. 뇌가 여러분을 보호하려고 과하게 애쓰다가 합선이 된 거예요. 실제로 뇌를 촬영해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떠올리는 짧은 10초 동안 뇌는 평소보다 20배나 빠른 속도로 그 장면을 압축 재생합니다. 뇌 스스로 호러 영화 편집실이 된 거예요. 차가운 반응을 수백 번 돌려보며 공포를 새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고장난 센서 등의 감도를 조절하는 과학적 방법 3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뇌가 정보를 편집하는 그 찰나의 순간을 공략할 거예요. 영상이 끝나면 민수 씨의 인사는 그저 지나가는 바람이 됩니다. 자, 이제 당신의 마음속 센서 등 오작동 멈추고 0점 조절 시작해볼까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니터는 켜져 있죠. 하지만 머릿속엔 오직 민수 씨뿐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나를 싫어하나? 왜 우리는 이런 찌질한 생각에서 못 벗어날까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아주 유명한 심리학 실험이 증명해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나움 아이젠버거 교수가 진행한 사이버볼 실험입니다. 방식은 간단해요. 참가자 3명이 모니터로 가상의 공놀이를 합니다. 서로 공을 주고받는 게임이죠. 그런데 갑자기 나머지 2명이 자기들끼리만 공을 주고받습니다. 나를 철저히 소외시킨 거예요. 겨우 컴퓨터 게임일 뿐이죠. 그런데 이때 참가자의 뇌를 실시간으로 촬영했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을 못 받은 참가자의 뇌에서 신체적 통증을 느끼는 부위가 미친 듯이 타올랐거든요. 뜨거운 프라이팬에 손이 대었을 때, 혹은 발가락이 문틈에 끼었을 때 느끼는 그 고통과 똑같은 지점이 활성화된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현관 센서 등이 합선된 이유 이제 아시겠나요? 민수 씨의 차가운 반응은 단순한 무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 입장에서는 민수 씨가 지금 내 팔을 칼로 긋는 것과 똑같은 물리적 공격으로 인식한 거예요. 뇌가 실제로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니까 센서 등이 미친 듯이 깜빡이며 온 집안 불을 다 켜버린 겁니다. 인류의 조상들에게 무리해서 소외되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사자의 이빨보다 무서운 게 집단의 외면이었으니까요. 수만 년 전부터 내려온 이 생존 전용 센서가 지금 민수 씨의 인사 한마디를 생존을 위협하는 비상사태로 오독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이거 분명히 고칠 수 있습니다. 단언컨대 여러분의 멘탈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의 센서가 남들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설계되어 있을 뿐입니다. 남들은 못 느끼는 미세한 기류 변화까지 잡아내는 고성능 센서를 가진 거죠. 이제 이 과열된 회로를 식혀야 합니다. 민수 씨의 눈빛을 다시 그저 그런 일상의 소음으로 되돌려 놓는 법 분명히 있습니다. 3일만 투자하면 이 예민한 센서를 평온한 조명으로 바꿀 수 있어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 합선된 센서를 고치고 평온함을 되찾는 구체적인 수리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수리를 시작해 보죠. 아까 그 복도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민수 씨가 차갑게 대답하고 지나갔어요. 여러분의 심장은 쿵쾅거립니다. 머릿속 센서 등이 미친 듯이 깜빡이죠. 비상이야. 민수 씨가 나를 싫어해.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참자.
신경 쓰지 말자라고 다짐하시나요? 아닙니다. 그건 깜빡이는 전구를 손으로 꽉 쥐어서 가리려는 것과 같아요. 손만 뜨겁고 불은 꺼지지 않죠. 대신 우리는 센서 등의 밝기를 조절하는 디머 스위치를 작동시켜야 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감정 이름 붙이기입니다. 아주 단순해요. 그런데 그 효과는 소름 끼칠 정도입니다. UCLA 연구팀이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거미를 보기만 해도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커다랗고 털이 숭숭 난 타란툴라 거미를 보여줬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이때 사람들의 뇌를 실시간으로 촬영했습니다. 공포를 담당하는 뇌의 비상벨, 편도체가 미친 듯이 타올랐어요. 붉은색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구팀이 아주 묘한 주문을 합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을 그냥 한 단어로 말해보세요. 그러자 참가자들이 말했습니다. 무섭다, 징그럽다, 불쾌하다. 단지 이 짧은 단어를 내뱉었을 뿐인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활활 타오르던 뇌의 비상벨이 즉시 식어버린 거예요. 신체적인 공포 반응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순간 뇌는 이 공포를 재난이 아니라 통제 가능한 데이터로 처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마음속 센서 등의 디머 스위치입니다. 뇌 과학적으로 엄청난 원리가 숨어 있어요. 정체를 모르는 침입자가 들어오면 뇌는 비명을 지르지만 아, 저건 그냥 길고양이네 라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전두엽에 불이 들어오거든요. 내일부터 딱 2주 동안만 이렇게 해보세요. 민수 씨 같은 자극이 올 때마다 속으로 짧게 이름을 붙이세요. 아, 나 지금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드네. 내 센서 등이 불안함 때문에 깜빡이고 있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순간 여러분은 감정의 폭풍 속에 갇힌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 폭풍을 관찰하는 기상캐스터가 되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딱 3일만 반복해보세요. 뇌가 깨닫기 시작할 겁니다. 주인이 이름을 부르니까 별거 아니네 라고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3초면 충분해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뇌 회로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이제 센서 감도를 조절하는 법을 알았으니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센서의 전압을 조절했으니 배선을 튼튼하게 깔 차례입니다. 아까 그 상황으로 다시 가보죠. 민수 씨가 인사를 씹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마음속 배선이 아직 너무 가늘어서 그래요. 아주 작은 전류만 흘러도 금방 뜨거워지고 타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얇은 구리선을 어떤 고전압도 견디는 강철 전력 케이블로 바꿔야 합니다. 뇌과학에서는 이걸 수초화라고 불러요. 신경세포를 감싸는 절연체를 두껍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배선을 강철로 코팅해서 어떤 자극에도 합선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스탠포드 대학의 아리아 크럼 교수가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한 직장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한 그룹에게는 스트레스는 독이다 라는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다른 그룹에게는 스트레스는 당신을 성장시킨다 라는 영상을 보여줬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스트레스는 약이다 라고 믿은 그룹은 실제로 몸속 호르몬 수치가 변했습니다. 업무 효율이 폭발적으로 올랐고 심지어 혈압까지 안정됐죠. 반면 스트레스를 독이라고 생각한 그룹은 배선이 타버려 번아웃에 빠졌습니다. 스트레스를 대하는 관점 하나가 뇌의 배선 굵기를 결정한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뇌에 이 강철 케이블을 깔아줄 고전압 훈련 3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첫 번째입니다. 오늘 퇴근길 일부러 평소보다 딱 5분만 더 번잡한 길로 걸어보세요. 수많은 사람의 시선이라는 전류를 뇌에 억지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어색하시죠? 그 어색함이 지금 배선을 강철로 감고 있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식당에서 주문할 때 메뉴판에도 없는 아주 사소한 요청을 하나 해보세요. 혹시 물 좀 따뜻하게 주실 수 있나요? 같은 겁니다. 뇌는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열을 발생시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뱉는 순간 여러분의 뇌 배선은 그 열기를 견디며 한층 더 굵어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거울을 보고 나 자신에게 3초간 눈을 맞추며 말하세요. 오늘 민수 씨 인사는 내 뇌를 튼튼하게 만드는 백신이었다. 뇌에게 이 자극이 공격이 아니라 훈련이라는 걸 확실히 각인시키는 겁니다.
이 작은 훈련들이 쌓이면 뇌의 전압 용량 자체가 커집니다. 나중에 민수 씨가 또 인사를 안 받아줘도 여러분의 뇌는 평온하게 반응합니다. 아, 저 정도 전압은 아까 사람들 사이로 걸어올 때보다 낫네. 뇌가 상황을 재앙이 아니라 가벼운 자극 정도로 처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강철 멘탈은 고통을 못 느끼는 게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는 전압 자체가 남들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상태예요. 딱 3일만 이 훈련을 반복해보세요. 민수 씨의 눈빛 따위는 가볍게 씹어먹는 강력한 전력망이 당신의 뇌 안에 깔릴 겁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지금 바로 첫 번째 스위치를 올려볼까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배선은 굵어졌어요. 웬만한 충격에는 안 타요. 그런데 여전히 민수 씨의 그 차가운 응 한마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뇌 속에 있는 신호 해독기가 아직 구형이라 그래요. 민수 씨의 무표정을 보자마자 자동으로 공격 혹은 미움이라고 오역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오해인지 보여주는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캔자스 대학교에서 진행한 표정 해석 실험이에요. 연구팀은 사람들에게 아주 애매한, 그러니까 화난 것도 아니고 웃는 것도 아닌 무표정한 얼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평소 불안감이 높은 사람들은 이 무표정을 보고 화났다, 나를 비웃고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반면 멘탈이 건강한 사람들은 피곤해 보인다, 아무 생각이 없어 보인다라고 답했죠. 똑같은 사진인데 해독기에 따라 결과값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뇌가 부족한 데이터를 자기 멋대로 부정적인 시나리오로 채워버린 거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임의적 추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해독기도 지금 이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민수 씨는 그냥 피곤해서 대답을 짧게 한 건데 여러분의 구형 해독기는 그걸 너를 무시하는 거야 라고 번역해버린 거예요. 이제 이 고장난 해독기에 현실 확인 패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딱 3단계 필터링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필터는 일단 정지입니다. 뇌가 소설을 쓰기 시작할 때 속으로 정지라고 외치세요. 뇌의 자동 완성 기능을 잠시 차단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필터는 팩트 체크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민수 씨가 나를 싫어한다는 확실한 영수증이 있나? 어제 보낸 메일 때문에 화가 났다는 증거가 1g이라도 있나? 단언컨대 99%는 증거가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추측뿐이죠. 민수 씨는 그저 오늘 아침 주차 문제로 기분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어제 잠을 설쳤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필터는 다각도 번역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대신 가장 확률 높은 가능성으로 채널을 돌리세요. 나를 미워해가 아니라 저 사람도 자기 삶이 고달프구나 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이건 상대를 이해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 뇌의 센서 등이 헛수고하지 않게 나를 보호하는 고도의 기술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패치를 반복해서 설치하면 뇌의 해독기가 영리해집니다. 나중에 또 누군가 차갑게 굴어도 당황하지 않아요. 아, 저건 나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개인적인 노이즈일 뿐이야. 뇌가 상황을 재앙이 아니라 지나가는 소음으로 처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강철 멘탈은 모든 걸 좋게만 보는 바보가 아닙니다. 어떤 신호가 들어와도 사실과 소설을 칼같이 분리하는 날카로운 해독기를 가진 상태예요. 딱 3일만 이 필터를 끼워보세요. 민수 씨의 눈빛은 더 이상 당신을 찌르는 칼이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의 피곤한 하루를 보여주는 영수증일 뿐이에요. 이제 해독기 패치까지 끝났으니 완전히 달라진 당신의 일상을 확인해 볼까요? 자, 이제 내일 아침을 상상해 보세요. 다시 복도에서 민수 씨를 만납니다. 여러분은 똑같이 인사를 건네죠? 민수 씨, 좋은 아침이에요. 민수 씨는 오늘도 역시 짧은 응 한마디뿐입니다.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죠. 예전의 당신이라면 어땠을까요? 자리에 앉아 하루 종일 괴로워했을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라며 밤새 천장을 봤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당신은 다릅니다. 먼저 마음속 현관 센서 등을 확인해 보세요. 조용합니다.
예전처럼 미친 듯이 깜빡이지 않아요. 이미 0점 조절을 끝냈으니까요. 뇌의 배선은 튼튼한 강철 케이블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차가운 전압이 들어와도 타지 않습니다. 해독기는 민수 씨가 오늘도 기분이 안 좋나 보네 라고 쿨하게 현실 확인 패치를 돌립니다. 민수 씨의 인사는 이제 당신의 바다를 뒤흔드는 파도가 아닙니다. 그저 발등을 살짝 적시고 지나가는 거품일 뿐이에요. 여러분, 강철 멘탈은 감정이 메마른 상태가 아닙니다. 어떤 감정이 와도 나를 잃지 않는 단단한 중심을 가진 상태죠. 여러분은 약한 게 아닙니다. 단지 남들보다 조금 더 세밀하고 정교한 감각을 가졌을 뿐이에요. 그 예민함을 이제 당신을 지키는 최고의 무기로 쓰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밤새 깜빡이던 당신의 마음을 잠재우는 작은 평온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유리 조각 같은 마음 때문에 혼자 숨죽여 울고 있을 소중한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그분에게 이 영상을 선물해 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강철 지팡이가 될 수 있습니다. 더 깊은 마음의 근육을 키우고 싶다면 앞으로도 너와 나의 심리학과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일상이 더 단단해질 때까지 제가 늘 옆에서 돕겠습니다. 오늘 당신이 선택하는 것이 내일의 당신을 만들어요. 지금까지 너와 나의 심리학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